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32회부터 41회까지 시험 중에서 고난이도, 헷갈리는 문제, 꼭 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만 모아 보았습니다. 필기시험 편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의 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이런 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 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입니다. 보기 1번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죠. 시설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 3번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기 5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다. 2.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보기 2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3번 지자체 나오면은요 일단 무조건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나오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기 4번 신체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죠. 60세 남성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징수한다, 통합징수를 한다. 그러나 돈 관리는 따로 독립회계다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 국가는요 20% 부담입니다. 이거 보기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2번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장기 요양 비용과 관련되어져서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5번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보기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공단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 지자체 들어가는 문장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비용과 관련되어져서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2. 15%, 3. 20%, 4. 25%, 5. 30%.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입니다. 이 문제가 어렵나요? 쉬운 암기법을 안 보셨군요. 쉬운 암기법 보신 분들은 이 정도 문제 껌입니다. 제가 15 하면 시급 20 했죠. 15는 요양보호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15라고 했죠. 제가 15 하면 제가 15% 시급 시설급여는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꼭 보세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 요양 등급 판정 2.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예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돈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까다롭게 이 판정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2번 서비스 제공은 누가 하겠습니까?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는 그 사업자,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와 같은 그런 사업자가 서비스를 우리 어르신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3번 비용 청구는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 사업자가 주야간 보호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 내놔라. 우리 어르신 돌봤으니까 돈 내놔라 하겠죠. 4번 신청 및 계약은 우리 가입자이신 어르신이 할 거고요. 5번 설립신고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업자가 설립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면 제외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3번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뇌종양 2. 당뇨병 3. 파킨슨병 4. 사구체 신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파킨슨 병입니다.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기 2번 복지연구 비용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15%죠. 제가 15하면 시급 20 이라고 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보기 5번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보기 1번 지자체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정답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방문조사는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4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판정을 내립니다. 보기 5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 상태 기록지 3. 장기 요양 인정서 4.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요 4번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또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우리 어르신께서 장기요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몇 등급인지,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우리 어르신이 이제 구체적인 장기 요양을 이용할 때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나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 부담률은 얼마인지, 급여의 종류, 횟수, 비용, 인정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언제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방문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주 3일만 갈지 5일을 다 갈지 기타 등등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용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지 종료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아시죠? 쉬운 암기법 보셨으면 이런 문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행위는 경구약, 먹는 약과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만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1번 세탁입니다. 일상생활 지원하면 밥, 청소, 빨래라고 했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밥, 청소, 빨래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 관리 4. 기본 동작 훈련 5.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2번 이동도움입니다. 그 외에도 신체활동 지원에는요,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해야 하는 거, 이동도움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거니까 신체활동 지원이고요. 외출시 동행은 은행 일 보러 가는 거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개인활동 지원이죠. 이거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전기를 끊는 것은 신체적 학대,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가출하게 한다 또는 배회하게 한다 그러면 유기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회유한다 이런 뜻이 살살 구슬린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다. 회식 자리에서 술 따라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별로 어렵게 생각되지 않을 거고요. 언어적 성희롱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준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편인데 1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정되게 합니다. 그리고 보기 3번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입니다. 보기 1번 손을 털어준다.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치요? 그것은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초기일 때는 냉찜질, 만성은 온찜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보기 3번 결핵 검사는 2,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에 있는 가래를 배출해야 되고요. 보기 2번 뜨겁거나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입니다. 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운동 증가하는 음식 삼가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설사를 하는 동안 수분 섭취도 왠지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감염 2. 흡인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이 되어지면 대상자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업무 2, 3일간 노노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입니다. 결핵 관련해서 알아둘 것. 결핵은 호흡기 감염, 공기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침구 등은 일광 소독한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뇨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보기 1번 당뇨성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노화가 되어지면 이것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암기법에서 당뇨성 감소다. 그래서 단감했던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손모 운동 감소 4.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손모운동 감소입니다. 손모는 잔털이에요. 이 움직임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기침 반사는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미세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건데 그 능력도 떨어지지요. 그래서 노화가 되어지면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몸의 수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코 점막도 건조해집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뇨성 증가 4. 항문 괄약근 긴장도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3번 당뇨성은 감소합니다.
원래는요, 혈액 속에 있는 그 당을 세포가 흡수를 해야 혈당을 낮추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당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보기 4번 항문 괄약근 긴장도는 또 떨어지지요. 그래서 변실금이 발생합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당내성 이런 거 막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암기법을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자,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방의 흡수력 감소, 지갑이에요. 지갑, 단감, 단감 좋아하시죠? 단감, 당내성 감소, 단감, 지방 흡수력 감소, 지갑이에요. 지갑, 단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최대 심박출량 감소입니다. 그리고 심박동수도 감소하고요. 보기 2번 심장 근육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참고로요, 제가 청각도 이야기했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내가 말귀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엄마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래 엄마 고막에 살 쪘다 했다고 했죠. 예, 고막도 두꺼워지고요. 심장 근육도 두꺼워집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입니다. 보기 2번 결막은 얇아지고요. 3번 각막은 뭐냐면 눈동자를 막고 있는 이 막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각막인데 각막 반사는 각막을 자극을 했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티끌이 들어갔다. 그러면 눈을 깜빡여서 눈을 보호하려고 하죠. 이런 능력이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눈물의 양은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눈물의 양 줄어듭니다. 보기 5번 동공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눈물의 양 이제 감소하고요. 3번 각막 반사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이물질,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눈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때요?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입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손발톱이 두꺼워지고요. 손톱에 세로줄도 생기게 됩니다. 보기 1번 표피 쉽게 이야기해서 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얇아지고요. 3번 머리카락도 가늘어지지요. 보기 4번 노화가 되어지면 몸속에 있는 수분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모발에 있는 이 멜라닌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 활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쉽게 숨이 차는 거죠. 그러면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 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보기 5번 근육의 긴장도 쉽게 이야기하면 근육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면 어때요? 헉! 하고 막 쪼그라들죠. 그 다음에 휴 다행이다 펴지죠. 자, 근육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노화가 되어지면 긴장을 안 한다는 거죠. 오그라들고 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혈당이 되는 거고요. 보기 1번 공복혈당도 상승하지요.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래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두 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정답은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입니다. 보기 1번에 미뢰, 보기 2번에 혀의 요두 돌기 이런 모르는 단어들이 혹시나 나온다라고 치더라도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기를 찬찬히 잘 읽어보면 거기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런 능력도 좀 키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기 5번을 보면은요. 자, 앞에 구강 점막이 나옵니다. 이건 모른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뒤에 재생 능력이 감소한다고 되어져 있죠. 노화가 되어지면 어떤 재생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미뢰나 혀의 유두 돌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팁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입니다. 항결핵제는 폐결핵 치료제예요. 근데 이 항결핵제는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파파 이렇게 떨어주었죠. 보기 3번 도파민 파킨슨은 맞는데 과잉 분비가 아니라 분비 장애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죠. 보기 1번 도파파 했죠. 도파민 파킨슨입니다. 보기 2번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된다고 했고요. 소뇌가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보기 4번 안정시 떨림 이러면 파킨슨이었죠. 그래서 도파파 떨어졌죠.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입니다.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요인은 감기나 비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입니다. 또는 3일 동안 햇볕에 말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입니다. 치료는 올 치료.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입니다. 폐결핵 약은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고요. 보기 5번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을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은 3번 녹내장입니다. 안압 나오면 녹내장이죠. 녹압 백수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짱짱짱 추천합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3번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하면 수정체지요. 그래서 백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봤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방광염, 염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은 고혈압입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혈액이 몸속으로 흐르는 것이 잘 원활하게 흐르지가 않겠죠. 자, 보기 4번은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뇨, 다식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결핵, 3. 심부전, 4. 고지혈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요. 3번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은 심장 수축력이 저하되어져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예요.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현기증이 있습니다. 자, 암기법 나갑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는요. 너무 떨려서 심장이 쭈그러드는 것 같고요.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와, 호흡곤란도 오는 것 같고요. 머리 어지럽고 현기증이 납니다. 신부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는 칼슘, 비타민 D 섭취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간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은 요실금 예방을 돕는 거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도 요실금 예방을 돕는 방법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복압성,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어지면 복부 내에 압력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라는 거죠.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잔뇨, 빈뇨, 긴박뇨, 야뇨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섬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뇌졸중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 마비가 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데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언어장애까지 같이 옵니다.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손해의 뇌졸중이 오면 운동실조증,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신부전증 5. 전립선염. 정답은 4번 신부전증입니다. 신부, 부신 했죠. 수분 섭취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쉬운 암기법 꼭 참고하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병 3. 척수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선망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입니다.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 마사지를 제공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정답은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은 장소나 시간 같은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진압력 나오면 시간, 장소, 날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법,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알고 계시죠?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했던 서비스의 내용을 잘 기록을 해둬야만 추후에 혹시 요양보호사가 그만둔다거나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입니다. 제공 기록지, 내가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기록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평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이겠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산소 공급 2. 혈액투석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정답은 1번 산소 공급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 치료를 안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내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연명 치료,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산소 공급, 물 공급, 영양제 공급, 이건 너무도 기본이잖아요. 밥 굶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 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철회할 수 있고요. 보기 2번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기 4번 의료기관과는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보기 5번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가능합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동공이 확대가 되어지고요.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 피부색은 파랗게 되어집니다.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금이 나타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요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필기편과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실기편, 기출문제 완벽 분석 이 두 영상 추천드립니다. 짧게 보시려면요.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도 있고요. 더 짧은 것은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꼭 암기해야 하는 거, 쉽게 암기하는 거 영상 있습니다. 최신 영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 입맛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고정 댓글로 중요한 거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염.